코카콜라는 블랙박스 전략이라 하는데 레시피, 사실 특허가 아닙니다.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거고요. LG전자는 애플로부터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 8천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피디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식자산보험의 정기혁 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식자산보험은 국민과 기업의 특허와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공익변리사 센터는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변리사들이 상주하며 무료로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원래 소송을 통해서 경쟁기업의 침해를 막고 또 20년간 시장을 독점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목적 외에 특허는 권리자와 침해자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특허를 가진 자가 소송에서 살아남으면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고요 6년간 법정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체 기술이 나와서 에디슨은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에디슨을 전구의 발명자로 인정합니다. 똑같이 그라함 벨도 특허 소송을 통해서 전화기를 발명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얼리샤 그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2시간 늦게 발명했다고 해서 이름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근래에는 다이슨이 진공청소기로 소송을 했습니다. 다이슨은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후보사를 상대로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했는데 여기서 승소하고 몇백만 불의 그 손해배상금을 받습니다. 소송 하나로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는 다이슨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시장도 독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허권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을 때 그거를 쉽게 베낄 수 있으면 특허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내놨다 하더라도 제조 방법은 비밀로 할 수 있다. 이러면 특허를 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가령 코카콜라의 레시피, 이거는 사실 특허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한 콜라가 많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비법을 숨기면서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블랙박스 전략이라 하는데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비밀로 유지할 수 없는데 특허를 안 내놓으면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특허를 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따라서 통신 특허가 강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트리 통신 특허로 세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들의 특허 수입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애플로부터 통신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 8천억을 받았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도 매년 수백억의 통신 특허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그 일부 정부 출연기관이나 국제연구기관은 상당한 비율로 직원의 직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지급하게 돼 있었던 것은 공공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어떤 발명을 해서 수입을 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보상을 해주면 공공기관은 그렇더라도 이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없는 것보다 받아서 일부를 직원한테 보상해 주는 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 쓸모 있는 발명, 시장에서 원하는 발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트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애트리가 정식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보상을 했다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고요. 특허청 근처에 있는 애트리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받는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1년에 수백억, 제가 확인한 거는 한 10여 년 전에 200억 정도를 특허 로열티로 애트리가 벌었다. 애트리 규정에 따르면 한 100억 정도는 소속 연구원들의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월급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MP3 플레이어가 우리 벤처기업이 만든 원천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입니다.
근데 국내 소송에서 원래 가장 넓은 청구항이었던 1항이 무효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삭제를 하고 그보다 청구 범위가 좁은 3항을 기본항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청구항은 음원을 받는 입력장치, 음원을 재생하는 재생장치, 음원을 출력하는 출력장치, 음원을 저장하는 저장장치,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구성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부분에서 청구 범위가 축소되면서 그 제어 장치의 8개 구성품으로, 저도 이름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성품을 가지는 제어 장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어 장치를 조금만 바꿔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이 특허료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특허권을 가진 그 디지털 캐스트나 또 mpman.co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돼서 결국 기업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신 이 특허권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기업들은 로열티도 많이 받고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캐스트하고 mpman이 반반의 지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에 특허권을 팝니다. 그래서 지분의 반을 팔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90%를 우리 지분을 산 기업이 장악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름은 리오라는 mp3 플레이어인데 거의 미국인들이 다 하나씩 샀던 음향 재생 장치입니다. 그 리오가 한동안 그 특허권을 배경으로 해서 사업을 잘 했는데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면서 그 기업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특허권만 살아남는데 그거를 뭐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제조하지는 않고 특허만 관리하는 회사인데 TMT에 팔게 되고 한국에 있는 나머지 지분도 TMT가 인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특허는 전량 전체 지분을 TMT가 인수해서 소송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도 다 로열티를, 특허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권을 사용해서 mp3를 만들었던 애플은 시장을 장악하고 심지어 이 기술을 휴대폰에 접목해서 아이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아이폰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이 아이폰이 사실은 이 mp3 플레이어를 모델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 U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하나로 성공하게 된 겁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이 특허 기업이 성공을 했었으면 애플과 같은 어떤 혁신 기업의 반열에 올랐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조차 우리 기업, 특허 기업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잊혀졌습니다. 우리 기술이 존중받지 못한 케이스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